안녕하십니까, 이범우입니다. 2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그 부동산 자산 관리 운영 방식하고 그다음에 운영 체계, 인적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주제인 부동산 자산 관리 개요 마지막 그 부분입니다. 임대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부동산 자산 관리 운영 현황과 제도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 운영 현황과 제도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는 다 나가진 못할 테고요, 당연히.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나라 그 부동산 자산관리 또는 자산관리업의 운영 현황 이런 정도 나가고 아마 이번 2주차 강의는 다 끝나다 싶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주제의 마지막인 그 임대료 산정 방법을 보면요. 임대료 산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동산 개발에는 당연히 이제 거액의 자금이 투하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 그러니까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그 임대료 가액, 임대료 요율도 될 수 있고요. 그 산정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부동산 자산 관리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를 잠깐 보면 자금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비해서 그 현금 흐름,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이, 임대료 흐름이 좀 열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현금 흐름의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좀 그 투입된 자금, 투자금의 회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임대료 가액, 임대료 산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임대료 산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제와 정률제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어떤 그 좀 뭐랄까요, 좀 하위 방식들, 그러니까 조금 세분된 방식들이 더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액제와 정률제 두 가지가 이제 기초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액제는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결정한 가액대로 정액이죠. 일정액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액을 지불받고 지불받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 운영할 때 이 정액제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결정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 이거 미리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계약 기간 내내 집행하는 방식으로 가액 결정이 일단 끝난다, 임대료 결정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합의된 대로만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률제가 있는데요. 정률제는 발생하는 수익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비율로 임대료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백화점의 임대 매장이라든지 그럴 때 이제 부동산 자산 운영에 활용되는 그 임대료 산정 방식이고요. 백화점이나 할인점 주로 예를 드는 게 이제 푸드코트 코너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매장을 임대하고 매월 그 매장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매장 제공료의 형태로 지급하고 지급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매장 운영이 잘 되어서 수익이 좀 많이 난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영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이 운영을 거부하는 등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률제 중에 아마 대부분 백화점이나 할인점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임대료를 정액으로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가 아닌 수수료의 형태로 수수료를 정률로 다 정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제와 정률제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수료가 그 임대료는 정액으로 하고 매월 임대료는 정액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수수료로다가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최소 요율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그냥 20.5%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 조금 넘게 그게 이제 매장 제공료의 형태로다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또는 지급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 그 부동산 자산 관리 개요 해가지고 다섯 가지 정도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첫 번째 주제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큰 주제는 부동산 자산 관리 운영 현황과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자산 관리와 관련된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제도, 그다음에 외국의 현황과 제도, 특히나 이제 또 금융과 관련된 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관리 운영 현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산업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 부동산 자산 관리,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자산 관리업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 그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의 현행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자산 관리 업을 갖다가 다 찾아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KSIC, 코리아 스탠다드 인더스트리얼 클래시피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이제 뭐 정부, 그다음에 산업계, 그리고 학자들, 노동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모여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하고 뭐 분석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또 협의해가지고 이제 그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업은 이제 산업 분류 코드를 보면 이제 68인데요. 그 우리나라의 부동산업은 크게 이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이제 소분류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소분류된 것들을 보면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그 분류 코드가 681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말 그대로 부동산 임대업이 첫 번째 나오고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분류 코드가 682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과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 이 두 가지로 또 이제 세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 가운데는 그 부동산 관리업 그러니까 부동산업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또 네 가지로 세분을 했는데요. 거기 정말 세 분류했는데 거기 그 세 분류한 것 중에 부동산 관리업 분류 코드가 681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얘는 6811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 부동산 자산 관리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리업은 또 이제 세세 분류를 하는데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세 가지로 세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서는 그 각각의 업종에 대한 정의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 관리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관리 활동에는 집세 수납, 경비 및 청소 활동이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지만 개별 가구 또는 사업장의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동산 관리업의 예시로다가 두 가지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그리고 사무용 건물 관리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 및 개보수는 이 부동산 관리 활동, 부동산 관리업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건물 청소 대행이라든지 뭐 소독 활동이라든지 사업시설 관리 활동이라 이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 관리업에서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두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관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두 번째 그 세분류가 세분류가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은 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는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용, 비주거용, 뭐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예시를 들 때 주거용에는 주택, 아파트, 노인 전용 주택, 이동 주택 이것들을 갖다 이제 예시를 해놓고 있고요.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상점, 오피스텔, 공업용 건물, 뭐 공장하고 창고겠죠. 쇼핑센터, 시장 건물, 상업용 건물, 뭐 극장 이런 것들은 이제 예시를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에는 토지, 공터, 이동주택용지 임대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외시키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제외시키는 것들을 명시를 해놨는데요. 직접 건물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것 그리고 호텔, 여관, 야영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16페이지, 16쪽 보시면은 이제 표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뒤에 다른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 관리업 좀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동산 관리업에는 사실 시설 관리를 중심으로 현황 또는 통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재산 관리라든지 자산 관리, 그러니까 PM이나 AM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좀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재산관리회사 PMC 부동산 관리 또는 재산 관리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겠죠. 이 재산 관리 회사는 그 부동산 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분류 코드로 74입니다. 거기에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분류 코드 741 여기에 이쪽에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회사 AMC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금융업 분류 코드 64인 금융업에서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그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의 예시로 들고 있는 게 자산 운용 회사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산 관리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자산 관리 회사도 부동산 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다른 쪽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AM하고 FM하고 자산관리하고 재산관리까지 포함해가지고 현황을 파악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2017년에 10번째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부동산 중개 원래는 그 이전에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이라고 돼 있었던 걸 갖다가 부동산 중개 및 자문 및 감정평가업, 그러니까 자문이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위 분류 항목으로다가 부동산 투자 자문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자문업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산 그런 그 부동산 투자 자문업을 포함시키면서 자산 관리의 일부를 갖다 이제 포함을 시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 어떤 영업 영역이 어떤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명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고 명확하게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통계를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점이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리업,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자문업, 그리고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뭐 이런 것들이 그 부동산 자산 관리업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표로다가 작성을 한 게 16쪽에 나와 있고요. 16쪽에 있는 표 보시면은 우리가 부동산 부동산 학을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업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업 전체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고요. 그리고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중에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은 한번 볼까요?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이다라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뭐 매입 매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그것들 중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 우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부동산 자산관리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은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이다. 뭐 주거용, 비주거용, 뭐 기타 이 세 가지로 유형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거용 그 건물 임대업이죠. 아까 제가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표현했는데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입니다. 그리고 기타만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 또는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이고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사무용, 상업용 및 기타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이다. 기타 부동산 임대업은 농업용 토지, 그리고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에 부동산 관리업을 보시면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이라고 하고, 주거용과 비주거용 두 가지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타인을 위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중에 부동산 투자 자문업을 보시면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데 관련된 부동산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은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이면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 유지, 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는 어떻게 부동산 자산 관리업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것도 갖다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운영 현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업 운영 현황도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자문업, 그리고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은 부동산 자산 관리업 운영 현황 해가지고요. 맨 처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업 운영 현황과 관련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국가 통계 포털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업 조사, 통계청에서 서비스업 조사를 하고요. 그 자료를 국가 통계 포털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이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현재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어떤 그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변화 추세가 어떤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업은 2018년 현재 사업체 수가 34,063개, 종사자 수가 25만 4,352명, 매출액은 25조 5,587억 2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죠. 이 부동산 관리업은 두 가지로 유형 구분을 한다 그랬죠.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으로 유형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2018년 현재 사업체 수가 한 2만 2천여 개, 종사자 수는 16만 7천여 명, 그리고 매출액은 12조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사업체 수가 1만 2천여 개, 그다음에 종사자 수가 한 8만 8천 명 정도, 매출액은 한 13조 6천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서부터 2018년까지 한 13년 동안의 이제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변화를 보시면은 부동산 관리업은 사업체 수가 2만 1,000개에서 3만 4,000개로 증가했습니다. 이걸 연평균 증가율로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요. 4.0%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4%씩 사업체 수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2006년에 18만 8천 명에서 2018년 25만 4천 명으로 연평균 2.6%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매출액은 8조 9천억에서 9천억 원에서 25조 6천억 원으로 9.2%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이제 13년 동안의 변화를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두 가지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사업체 수가 15,000개에서 22,000개, 그러니까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한 3.2% 정도고요. 종사자 수는 13만 6천 명에서 16만 7천 명, 연평균 한 1.7%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5조 7천억 원에서 12조 원으로 한 6.4% 증가를 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같은 경우에 사업체 수는 5.7% 증가를 했고요. 종사자 수는 4.5% 증가, 그리고 매출액은 12.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17쪽에 있는 표하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하고 이렇게 다 한꺼번에
버무려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 전체의 사업체 수 증가율 4.0%거든요. 근데 매출액 증가율은 9.2%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이 사업체 수 증가율보다 더 크게 나타났죠. 사업체 수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2배만큼 증가했는데 매출액은 한 5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수에 비해서 매출액이 증가했으니까 사업체 한 개당 매출액은 뭐 당연히 더 커졌겠죠, 예전보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이 영세한 사업 규모에서 좀 벗어나고 있음을 좀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부동산 관리업 중에 비주거용의 성장 속도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보다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비주거용은 12.8% 증가했는데 13년 동안, 근데 주거용은 6.4%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 매출액 절대액을 보면요, 비주거용이 주거용을 그 이전까지는 더 적었는데 2018년에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월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주거용은 2018년에 한 13조 6천억 원 정도고 주거용은 12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절대액으로 봐도 비주거용이 주거용을 이제 막 추월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은 뭐 앞으로는 그 비주거용 부동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부동산 임대업의 운영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의 그 서비스업 조사 자료를 가지고 이제 살펴볼 텐데요. 크게 첫 번째로 2018년 현재 그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체 수가 14,413개, 종사자 수는 46,440명, 매출액은 14조 528억 5,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이렇게 이제 주거용, 비주거용 그리고 기타로다가 이제 좀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2018년 현재 사업체 수가 1,254개, 그리고 종사자 수는 3,387명, 매출액은 한 2조 2,372억 8,700만 원에 이르고요. 비주거용은 사업체 수가 상당히 많죠, 주거용에 비해. 그래서 12,885개, 종사자 수도 많습니다. 42,278명, 매출액은 11조 6,111억 7,600만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거용, 비주거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체 수도 적고 종사자 수도 적고 매출액도 좀 그다지 다른 거에 비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이제 2006년서부터 2018년까지 요 13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부동산 임대업 전체로 보면 사업체 수가 6,000개에서 한 14,000개 정도로 연평균 7.7% 증가했습니다. 종사자 수는 29,000명에서 46,000명으로 연평균 4.1% 정도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3조 8천억 원에서 14조 1천억 원으로 11.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냥 조금 익숙하지 않거나 좀 뭐 이걸 다 볼 필요가 있어라고 하면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살펴보시면은 그게 그래도 가장 정확하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사업체 수가 900개에서 1,200개로 한 2.6% 매년 증가했고요. 종사자 수는 매년 5% 증가하고 매출액은 2천억 원에서 2조 2천억 원으로 22.5%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수가 5,000개에서 13,000개로 평균적으로 8.3% 매년 증가했고요. 종사자 수는 26,000명에서 42,000명으로 연평균 4.1% 증가율을 보이고 매출액은 3조 4천억 원에서 11조 6천억 원으로 10.8%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살펴보면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어떤 비중보다 더 크다. 뭐 이걸 이제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 4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임대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앞서 설명드렸던 부동산 관리업보다 더 크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의 성장 속도가 부동산 관리업보다 좀 더 빠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11.6%인데요.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관리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9.2%에 이제 그쳤습니다. 9.2%도 크긴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11.6%가 이제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분석 결과 두 번째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22.5%인데 비해 사업체 수는 증가율이 2.6%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어떤 의미냐면 사업체 수는 굉장히 정말 증가하긴 했지만 적게 증가했는데 매출액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사업체 수는 2.6% 증가하는데 매출액은 22.5% 매년 13년 동안 증가를 한 거니까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이제 그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주로 예전에는 뭐 개인 사업자 또는 영세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좀 사업 규모가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세 번째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보다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아까 부동산 관리업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 중심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이제 비주거용 중심으로 이제 막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규모 모두 비주거용이 주거용보다 좀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매출액만 가지고 보면 2018년 매출액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주거용보다 약 5.2배 정도, 5.2배만큼 더 큽니다. 11조 6천억 정도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보다는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네 번째는 그래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매출액 증가율이 사업체 수 증가율보다 상당히 큰 데 비해서 비주거용은 매출액 증가율이나 사업체 수 증가율이 뭐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사업체당 매출액이 예전보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소리고요. 그다음 비주거용 같으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업체당 매출액은 조금 증가하긴 했겠지만 그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았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중심의 주택 임대 사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9년에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 있었고 2014년에 주택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 방안이 발표가 되었고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금융이나 아니면 조세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리로 자금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좀 성장을 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성장하는 이유는 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2016년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고 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것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좀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부동산 자산관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뭐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그 산업 분류 체계에서는 표준 산업 분류 체계에서는 그 재산관리회사 PMC하고 자산관리회사 AMC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충분하긴 하지만 좀 살펴보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자문업과 그리고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서비스업 조사 자료를 보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은 2018년 현재 사업체 수가 3,369개, 종사자 수는 12만 8,168명, 매출액은 9조 7,657억 1,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자문업은 2018년 현재 사업체 수가 2,893개, 종사자 수가 8,664명, 매출액은 1조 9,953억 6,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는 건
좀 13년 동안, 그러니까 그 여러 해 동안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그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 같으면은 2006년에도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자문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2017년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0차 개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통계가 만들어진 해가 2016년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만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사업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업은 그 13년 동안 사업체 수가 1,100개에서 3,400개로 매년 평균 9.4% 증가했습니다. 종사자 수는 45,000명에서 12만 8천 명으로 연평균 9.2% 증가율을 보이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2조 3천억 원에서 9조 8천억 원으로 12.9%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문업은 그 3년 동안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사업체 수가 2,400개에서 2,900개로 증가를 했고요. 이걸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고 보면 10.6%입니다. 종사자 수는 7,000명에서 8,700명으로 연평균 11.5%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1조 2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30.8%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 한 두 가지 정도 분석 결과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 투자 자문업 모두 다 전통적인 부동산 관리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로 분석 결과 두 번째로 특히나 2016년부터 집계하고 있는 그 부동산 투자 자문업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30%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분석 결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 더 곁들여 가지고 생각해 볼 게 그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하고 부동산 펀드 REF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997년에 우리나라 IMF 구제금융 위기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외국계 PMC들이 국내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진화된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부동산 자산 관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토종 회사들도 이제 따라서 이제 출연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부동산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수가 2010년하고 2017년 두 해를 비교해 보면은 50개에서 193개로 연평균 21.3% 증가를 했고요. 총 자산 규모 7.6조 원에서 31.8조 원으로 그 7년 동안 연평균 매년 22.7%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펀드도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순자산 총액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2014년 말에는 29.7조 원이었는데 2016년에 47.2억 원이고 요 2년 동안 매년 26.1% 증가를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신탁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크게 성장을 하고 부동산 펀드도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크게 성장이 아니라 뭐 거의 미미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에 우리나라 그 금융시장에서 사모펀드 제도를 좀 개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규제를 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서 이제 그때 부동산 펀드가 이제 많이 나타났는데요. 대부분 이제 공모보다는 사모펀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95%, 6%, 97%까지 어떤 해에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는 그러니까 공모펀드는 그 공개로 다 모집을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고 사모는 좀 공개로 하지 않고 비공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는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이제 소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갖다 이제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